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조선인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기존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깨고 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죠. 27.2%.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025년 4분기 대한조선의 예상 영업이익률입니다. 업계의 거인들이 한 자릿수 이익률을 넣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현실에서 이건 뭐 말 그대로 업계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의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중형조 선수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 궁금증,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찾아보죠. 대한조선은 대체 어떻게 수익성에 대한 업계의 통념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기준, 이른바 뉴 노멀이라는 걸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비유를 하자면요. 대형 조선사들은 LNG선부터 컨테이너선까지 온갖 종류의 배를 다 만드니까 뭐랄까 모든 메뉴를 다 파는 백화점 식당 같아요. 근데 대한조선은 정반대입니다. 딱 한 가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메뉴 하나로 승부해서 줄 서서 먹게 만드는 진짜 맛집 같은 곳이죠. 이들의 무기,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실 겁니다. 2025년 예상 영업이익률인데 대한조선은 무려 23.9%가 넘죠. 그런데 다른 대형사들은 전부 한 자릿수입니다. 이건 뭐 조금 더 낮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경쟁사들과는 아예 다른 차원, 다른 리그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걸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대한조선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반복 조조 전략입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최고의 요리사가 자기 시그니처 메뉴를 수천 번, 수만 번 만들다 보면 거의 완벽의 경제에 이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대한조선은 자기들을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자신 있는 탱커 선박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같은 배를 계속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설계는 한 번으로 끝나니까 비용이 확 줄고요. 작업자들은 계속 같은 일만 하니까 숙련도가 그야말로 극한까지 올라가서 건조 시간이 짧아집니다. 또 필요한 자재도 똑같으니까 한 번에 대량으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 경이로운 20%대 영업이익률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조선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좀 아쉽겠죠? 현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전략, 바로 더 높은 가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음 성장 엔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셔틀 탱커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해상 유전에서 뽑아낸 원유를 육지까지 실어 나르는 아주 특수한 유조선이에요. 첨단 기술이 많이 필요해서 아무나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가격도 일반 탱커보다 무려 1.5배나 비쌉니다. 대한조선의 다음 성장 스토리는 바로 이 셔틀 탱커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의 예상 매출 구성을 보면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셔틀 탱커가 전체 매출의 32%,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죠. 이건 단순히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DNA 자체가, 체질 자체가 고수익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극적인 변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때 워크아웃의 그늘에 있었던 회사가 2022년 KHI그룹에 인수된 걸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공적으로 증시에 상장하고 시장의 리더 자리를 넘보는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난 거죠. 물론 모든 투자 이야기에 빚만 있을 수는 없겠죠. 완벽한 스토리는 없으니까요. 대한조선의 이렇게 눈부신 성장 스토리 이면에는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외부 변수부터 살펴볼게요. 수출 기업의 숙명이죠.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요. 또 배의 뼈대인 후판, 즉 두꺼운 철판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규제 같은 것들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복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는 오버행 이슈인데요. 상장 후에 한동안 팔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던 108만 주의 주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대한조선의 최대 강점인 이 전문화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주력 시장인 탱커 시황이 갑자기 꺾인다면 그 강점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강점과 리스크를 다 감안했을 때 과연 대한조선의 적정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평가는 사실 좀 흥미롭습니다. 기업의 수익성 대비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PER라는 지표를 보면요. 대한조선은 가장 압도적인 이익을 내면서도 주가는 경쟁사들의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가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이 아이러니. 전문가들은 이걸 밸류에이션 왜곡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 보고서는 대한조선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이 산업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고 있다는 그런 평가인 거죠. 바로 이런 분석에 근거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로 12만 3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저평가 상태가 해소될 경우에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실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대한조선. 과연 시장은 언제쯤 이 숨겨진 보석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게 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